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6일 새벽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일보를 보면 부천의 지역구를 가진 서영석 의원이라고 있죠. 지난번 토지 투기 의혹에 휩싸인 그런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거기에 샀던 땅에 감자를 심었다. 근데 그 감자를 심은 시점이 3월 14일이다. 그럼 오늘 16일이니까 엊그제 아닙니까? 엊그제 몇 사람이 와서 감자를 심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영석 의원 본인은 그게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내가 간 게 아니고 그 공동명의자가 간 것이다 라고 한 걸 보니까 아마도 감자를 심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감자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잘 아시지만 자기가 직접 영농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투기가 아니다 아마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 그래서 사실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기사를 인용해 가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 측에다가 LH 투기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게 국회의원 전수조사, 그 다음에 국정조사, 그 다음에 특검입니다. 특검.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이제 이 특검 부분은요,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지고, 아마 내부 검토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102명, 그 다음에 민주당 174명도 빨리 전수조사 이거 검증에 응해라. 그래서 검증대 위에 올라서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동시 전수조사뿐만 아니고 감사원 감사 이런 것도 병행하자. 그런데 역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특검을 추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특검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이건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사실은 경찰 국수본에다가 수사를 맡겨놓고 검찰은 뺐죠. 그리고 검찰은 국수본 수사를 그냥 지원하는 역할만 하라. 그러니까 국수본에서 수사 다 해놓으면 그걸 기소하거나 말거나 하는 부분. 왜냐면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현행법에 따르면 그거를 담당을 하라 그래서 대검에 수사협력단 이래서 요란하게 차려놨지만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수사는 국수본에서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반감으로 국민의힘에서 그러지 말고 검경 합동수사반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특검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특검 제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원내수석 부대표가 원내대표하고 상의를 했겠죠. 좋다, 빨리 협의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는 특검 문제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 특검, 이게 이제 LH 특검 아닙니까? LH 특검이 이번 4월 7일 보건선거에 미칠 영향, 그걸 넘어서 내년 대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 미칠 영향, 이것까지를 제가 한번 좀 먼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검이라는 것은 그냥 단기간에 한 달 특검하고서 그냥 끝난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특검을 했을 경우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다가 연장하고 그 다음에 특검의 결과에 따라서 전국의 향배가 또 움직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광명시흥뿐만 아니고 만약에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특검의 여파가 대선에 미칠 가능성까지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전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박영수 특검, 이게 이제 흔히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박영수 특검이 출범했었죠. 출범해서 박영수 특검은 아직까지도 특검입니다. 왜냐면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언제죠? 그게 2016년이니까 5년이 다 돼갑니다. 굉장히 길게 지금 거의 대통령 임기 잘못하면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이거는 해산됐죠. 근데 박영수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쳐서 수사를 70일 동안 했고요. 여기에서 수사를 추가로 좀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90일, 수사기간만 따지면 70일. 그 다음에 내곡동 사저 특검은 1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30일간 수사를 했고요. 이 또한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아서 여기서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대략 준비기일까지 따지면 40일에서 90일 뭐 이 정도 사이 범위 내에서 아마 특검 기간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 이 특검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이 3월 16일이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양쪽 간에 특검 협의를 한다고 쳐도 4월 7일에 특검이 출범할, 7일 이전에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 없습니다. 설령 출범을 한다고 쳐도 4월 7일에 영향을 미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출범하고 나서 금방 뭘 하겠습니까? 출범하고 나면은 경찰이나 뭐 이런 데에서 지금 현재까지 수사 중이었던 그런 내용들을 받아서 이제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서 수사에 착수할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미 뭐 증거인멸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LH 직원들 휴대전화에서 뭐 벌써 초기화하거나 뭘 지우거나 휴대전화 교체하거나 이런 흔적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이 특검이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사실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를 넘기고 나서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4월 보선에 미칠 영향은, 특검이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LH 투기는 현재 4월 보선에 매우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께 사과를 계속 거부해 오다가 오늘에서야, 오늘 국무회의에서야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니 뭐 송구하다고 해서 뭐 어제는 또 뭐 부동산 적폐 청산한다고 지금 큰 소리를 뻥뻥 쳐놨는데, 아니 이게 지금 부동산 적폐 청산으로 물타기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2018년 12월 달에 3기 신도시 광명시흥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하기 직전에 LH 직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땅 투기를 했다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부동산 적폐 문제입니까? 부동산 적폐라고, 적어도 적폐라고 한다면, 이 정권 출범한 지 지금 4년 가까이 지났는데 4년 동안에도 적폐 충분히 쌓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과거 정권을 물고 들어가서 뭔가 자꾸 물타기를 하려는 이런 일을 계속 벌이다가, 그러면서 사과를 거부해 오다가 오늘 드디어 사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머릿속에는 이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물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적폐 얘기가 나왔고요. 그걸 밀어붙이려다가 반발이 너무 세니까 오늘 일단 사과부터 하고 나서 이제 부동산 적폐라는 개념은 아직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특검 자체가 이 특검 협상을 통해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 이게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대 한도로 여권에서는 그걸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할 겁니다. 빨리 끝내려고. 빨리 끝내서 별일이 없다는 식으로 매듭이 지어지면 좋고,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결과물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 LH 특검 문제를 비롯해서 부동산 문제가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대선이 3월 9일, 3월달 아닙니까? 3월달이니까 그 3월달 전에, 예를 들어서 금년 내라든가 아니면 양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그 이전에 매듭 짓기를 원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특검 기간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죠. 만약에 특검이 빨리빨리 협의를 거치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4월 말이나 5월 초 이때쯤 특검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겠다. 왜냐면 처음에 이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니까, 준비 기간이 열흘 내지 한 20일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이러면은 대략 뭐 5월, 6월, 7월 정도에는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여권이 그리고 있는 그림일 것이다. 왜냐면 빨리 끝내야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반대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전략을 세워야 돼서 이 양쪽의 전략이 맞부딪힐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 특검, 그렇게 맞부딪히다 보면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특검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이 특검을 내심 별로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이 특검이 뭐 본격적인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죠. 그 양쪽이 밀고 당기고 하는 데의 첫 번째가 바로 특검의 규모일 겁니다. 특별검사를 비롯해서 몇 명의 수사검사, 뭐 이거는 이제 과거의 전례가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가 특검의 기간이 될 겁니다. 기간.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기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박영수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에 수사 70일. 뭐 여기에 이제 물론 수사기간 연장 뭐 이런 게 가능했었죠. 근데 연장이 안 됐지만, 내곡동 사저도 준비기간 10일에 수사기간 30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5일간 또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걸 연장을 못한 것이고,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수사기간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특검 추천입니다. 잘 아시지만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는요, 야당과 합의해서 특검을 추천했고요. 그 다음에 내곡동에 이광범 특검이 있습니다. 이광범 특검. 이거는 오히려 야당이 추천을 했습니다. 야당한테 추천권을 넘겼죠. 자, 지금 LH 투기, 이게 잘 아시지만 LH 투기 사태는 이 정부에 출범한 뒤에 2018년 12월 달에 있었던 3기 신도시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곡동 사저 특검처럼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수사를 맡아야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순리라고 보여지죠, 일단.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 야당 추천이냐, 합의 추천이냐,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문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아마도 그 문제 때문에 또 이게 그 특검 출범이 늦어질 가능성 내지는 무산될 가능성까지 있다. 하나하나가 전부 쥐레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사 범위를 놓고서도 또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2018년 12월 달에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자마자 그해 이제 12월 달인데 그해 12월 31일 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신문 인터뷰에서, 통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신도시와 관련한 보도를 보니까, 야,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보안 유지가 너무 잘 됐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했어요. 근데 보안 유지가 누구한테만 잘 된 겁니까? 일반 국민한테만 잘 됐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LH 직원들은 다 사전에 알고 광명시흥에 달려가서, 다는 아니지만 광명시흥에 달려가서 땅을 샀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LH 직원들이 어디 가서 무슨 땅을 사는지 까맣게 모르고 보안 유지가 됐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핵심 내용인데, 그럼 이 핵심 내용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2018년 12월부터 그로부터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땅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당은 틀림없이 지금 당장 조사를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5년 전. 그러면 이제 5년 전부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특검 수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야 돼요. 이게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져야 되죠. 그러면 또 이게 도대체 한두 달 내에 수사를 어떻게 벌이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또한 여야 간에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수사를 어디까지 소급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그 다음에 뭐 수사권 문제도 있는데, 이 수사권 문제는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사권 문제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은 6대 범죄만 하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검찰에서 파견 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변호사들도 일부 충원을 할 텐데,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의 수사권을 6대 범죄로 한정하느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까지 하느냐, 이거는 특검법에 규정하면 됩니다. 규정해서, 이건 어차피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특별검사의 수사권은 어디 범위로 한다, 이렇게 되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특검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는 여당 의원들이 광명시흥과 화성 이 인근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조사에서 일단 드러난 게 6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마 그 중에서 자기네들 내부 점검을 좀 해봤겠죠. 그렇다고 해서 실제 거기에 있는 돈 되는 땅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도 안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아마 누군가는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유탄을 맞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 민주당 또는 여권이 일방적으로 수세 국면이었던 이 LH 투기 사태가 역전돼서 오히려 공세 국면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부담은 항상 있다. 그래서 이 LH 투기 사태가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고, 특검 결과에 따라서 대선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이것이 부동산 민심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LH 특위 사태가 이제 보선은 이렇게 되면 보선은 일단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마 여당에서는 보선을 넘었다는 점에서는 약간 안도를 할지 모르겠으나 그냥 이렇게 특검에 넘긴다고 그래서 LH 사태가 저 앞으로 한 20여일 남은 보선에서 변수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건 이거대로 여전히 특검에 넘길 때까지는 경찰 국수 보내서 뭔가 수사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언론 보도도 계속 이어지겠죠.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고도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선이 끝나고 나면 특검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게 되면 이 특검은 그 결과에 따라서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현재 예상컨대는 아무래도 여당이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왜 그러냐? 서울 수도권 여기에 여당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자격 미달인 사람들도 많이 당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의원, 시의원 같은 거 해가면서 그 지역에 투기를 했을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자신있게 나온 것도 그런 계산 내지 점검까지를 다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게 조금 완벽한 수사를 위해서 완벽한 특검 수사를 위해서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권한도 집중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뭐 수사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에다가 특검까지 하나 더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하는 최초의 특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특검이 뭔가 모범적인 선례를 하나 남겨야 되겠다. 그게 바로 공수처의 어떤 공정성 뭐 이런 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특검은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